안녕하십니까. 금일 AWS 101 발표를 맡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의 강병욱입니다. 금일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AW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왜 AWS를 써야만 하는지, 그리고 AWS의 주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AWS 고안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고객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WS를 혹시 모르시더라도 아마존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WS는 아마존에서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아마존의 오른쪽에 보시는 플라이휠 전략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AWS도 같은 전략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존의 IDC에서 직접 구축해서 사용을 하시던 시스템이 아니라 클라우드 자체 구름이란 뜻이죠. 네. 실제 제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IDC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시고 하드웨어도 직접 구매를 다 하시고 구축을 다 하셔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축을 하시더라도 구축해놓은 용량만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용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그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공수와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필요하실 때 언제나 오늘이라도 당장 계정을 만드시면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진짜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용량 확장이 필요하실 때도 몇 주가 걸려서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용량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주 적은 노력 및 적은 소요 시간을 가지고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그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시게 될 때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온프레미스는 어떻냐? 온프레미스는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시면서 운영비는 조금 더 적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온프레미스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클라우드는 제가 용량을 확장할 때 추가적으로 작업이 필요 없지만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용량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량이 더 필요하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용량을 추가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계속 비용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네,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 탄력적 운영 및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및 미착성, 핵심 비즈니스 집중, 글로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즉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사용하신 만큼만 바로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비용 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용자의 워크로드가 항상 일정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또는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또는 이제 편차가 심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뒷금 부분은 자원이 낭비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빨간색 뒷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 주황색 그래프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이 낭비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보시면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도입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외에 이제 인터넷 비용, 뭐 리스트 비용, 보수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매달 사용하시는 사용료만 내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정도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확장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에 따라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양을 예측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예측을 해서 리소스를 늘려놓으셨다고 하시더라도 예측한 것보다 실제 들어오는 트래픽이 적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원이 낭비가 됩니다. 자원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낭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시스템을 증가시켰을 때는 실제로 이제 오른쪽 그림은 그러니까 왼쪽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이제 장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영업적인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손쉽게 리소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구성하시고 구축하실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보시면 조달 및 구축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온프레미스 서버를 운행하시고 발주를 내셔서 납품을 받으시고 세팅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수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 조달 구축을 실질적으로 단 몇 분 만에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추후에 시스템을 확장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도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추후 확장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많이 활용하실 그 설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실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확장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에서도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속도 및 민첩성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구축하는데 수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실패를 했을 때 그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혁신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들었다가 이 서비스를 일주일 테스트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셨을 때는 바로 서비스를 중단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시도의 확률이 높아지고 실패 비용이 낮아지면서 혁신의 속도는 더 가속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AWS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고요. AWS가 관리해주는 이 부분들 외에 직접 사용하시는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해서 소비자 만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더 집중을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확장입니다. AWS는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많은 곳에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 없고
여러분이 클릭 한 번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나눠져 있는 모든 곳에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미국 리전에 가셔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그 즉시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도입을 하시게 됐을 때 장점에 대해서 보면 외적 장점, 전략적 장점, 비용적 장점, 인적 측면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외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 및 축소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전략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서비스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자산으로 갖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인프라를 비용으로 변경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 측면에서는 IT 시스템 운영을 하시던 인력들을 운영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고 개발이나 서비스 쪽에 집중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정리하면 AWS 클라우드는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IT 리소스 어플리케이션을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신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운영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 탄력적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도와 민첩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기 때문에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로 확장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손쉽게 글로벌로 서비스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왜 AWS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는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을 갖고 가장 먼저 클라우드를 시작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9년 연속 같은 회사에서 MQ 리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년 연속이라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2위, 3위 업체들과도 많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신 것처럼 가장 광범위하고 넓은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규 서비스는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들을 선정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빠르고 지속적인 혁신 속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들을 다 고객사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서비스들이 새로 나올 때마다 좀 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글로벌 인프라입니다. AWS는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곳에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나 이런 쪽으로 서비스를 하실 때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물론 이것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었을 때와 현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시점에서는 24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76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16개 이상의 캐시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가용 영역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된 가용 영역을 모든 리전에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용 영역이 2개 이상이 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AWS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최소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제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가용 영역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개의 가용 영역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용 영역 간에는 수킬로 이상 떨어져 있어서 DR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로 가용성을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데이터 센터에 이중화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이중화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이중화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WS의 가격 철학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AWS는 이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은 고객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 많은 고객이 오시면 더 원가를 비용을 낮춰서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낮추면 또 더 많은 고객분들이 오실 수가 있죠. 이 플라이휠 전략을 통해서 아마존뿐만 아니라 AWS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휠 전략에 의해서 AWS는 지금까지 80배 이상의 가격을 낮춰왔습니다. 네, 또한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수만 개의 SI 컨설팅 파트너 및 ISV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AWS 마켓플레이스에는 7천여 개 이상의 파트너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검색하셔가지고 바로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가장 넓고 많은 파트너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메가존처럼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활용하셔서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파트너사도 가장 많고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어 있는 파트너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그동안에 가장 많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분야 및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는 빠른 혁신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인프라로 가장 많고 안정적인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가격 철학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더 비싸지게 사용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고 기술이 심화된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도입을 하실 때 걱정 없이 서비스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WS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레고 블록을 많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레고 블록처럼 각자의 서비스들을 잘 조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라리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 밀레니엄 팔콘을 만드실 수도 있고 집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설명서가 있어야겠죠. 이 서비스들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나 어떤 서비스가 뭘 하는지 모른다면 활용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수많은 서비스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가장 기본적인 컴퓨팅 서비스인 EC2, 오토스케일링, 람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버추얼 머신, 가상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토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그 EC2를 자동으로 확장, 축소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단순히 코드만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EC2부터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머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면서 가상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실제 사용자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재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보시면 그냥 서버 한 대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 기존의 온프라미스의 서버는
용량을 추가하거나 확장을 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반해서 AWS를 사용하게 되시면 클릭 몇 번으로 리소스의 용량을 늘리거나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비즈니스에 부합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신 서비스일 수도 있고 CPU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타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AWS 서비스들에 대해서 특징인 사용한 만큼 가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서비스 타입에 대해서 보면요. EC2의 패밀리 종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범용 서비스가 있고 컴퓨팅에 특화되어 있는 C타입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 특화되어 있는 R타입 인스턴스가 있고요. 버스팅용으로 P타입 인스턴스, 그리고 GPU 특화 인스턴스, 높은 IO를 가진 인스턴스, 그리고 스토리지 특화된 인스턴스 등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스 패밀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서비스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인스턴스 패밀리나 사이즈를 볼 수 있는 이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밀리를 가장 앞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M 패밀리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숫자는 인스턴스의 세대를 나타냅니다. 현재는 M5,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래비톤으로 나와 있는 M6G가 가장 최신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실제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데요.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이즈가 2배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C2에는 다양한 요금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서비스다 보니까 요금 옵션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금 옵션은 온디맨드 요금이 될 거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는 것이 온디맨드 요금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사용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휴대폰 약정처럼 약정을 하게 되시면 좀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하시면 1년이나 3년으로 약정을 해서 비용의 자체에 대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해서 남는 자원들을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셨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90% 수준까지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옆에 사례를 보시면 3년 약정을 했을 때 약 60% 정도 할인된 가격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73%까지도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팟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은 CPU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할 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토 스케일링인데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트래픽이나 시스템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많이 있을 때 지금 보시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연말에 많은 서비스가 몰리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버가 최대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저 빨간 부분은 서비스가 중단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장애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 서버를 그 연말 피크치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서버 용량을 늘렸을 때 실질적으로는 연중에 항상 서버가 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너무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토스케일링을 적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트래픽이 늘어나고 리소스 요구사항이 늘어났을 때 인스턴스를 하나씩 추가해서 용량을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트래픽이 빠지고 용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인스턴스를 하나씩 줄여서 리소스를 축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이
실 트래픽이나 사용률에 대해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다음은 람다 서비스인데요.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실제 서버가 없을 수는 없겠죠. 서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버의 관리나 이런 부분 없이 나는 서버를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코드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들어보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뭐 앱이나 뭐 웹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미지에 대해서 리사이징을 해서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작업들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람다를 활용하시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동작하게 되고 그 동작하는 시간 동안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종일 실행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단발적으로 자주 실행되지 않는 서비스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EC2를 사용하신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컴퓨팅 다음으로 중요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도 아주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S3와 EBS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3는 AWS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처음에 오픈했을 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던 서비스입니다. AWS에서는 EC2 못지않게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체 기반으로 무제한으로 저장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99.999에서 9가 11개, 11.9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99.999%의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간 99.99%의 가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위에서 말한 내구성은 뭐고 밑에 가용성은 뭐냐? 내구성이라고 하시면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삭제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가용성은 내가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S3는 특징적으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이 있는데요. 직접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스토리지만 가지고도 회사 소개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3에다가 HTML5만 파일만 올리면 바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S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만 가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3는 AWS의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례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모DB, 레드시프트, 람다, EMR, 파이프라인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모두 기본적인 스토리지로 S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사용하셔야만 AWS의 다른 서비스들도 훨씬 원활하게 연동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S3에 대해서 옵션이 있는데요. S3도 뭔가 비용을 절감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또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S3가 사실은 이제 AWS 안에서도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고 다른 서비스들하고 비교해서도 저렴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레시어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레시어는 아카이빙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뭐 테이프 백업이나 이런 식으로 백업하셨던 거를 마치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S3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 단계를 변경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일이 지나면 S3에서 S3 인프리퀀트 어세스로 넘어가도록 하실 수가 있고 S3 IA에서 또 30일이 지나면 S3 그레시어로 넘어가도록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고객이 직접 고민하지 않고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 체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사용률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3와 S3IA 그래시어는 저장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래시어는 아카이빙 용도의 스토리지인데요. 아카이빙용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는 있지만 대신 저렴하게 저장하시는 만큼 조회를 했을 때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테이프 백업을 하셨다고 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실 때 수시간에서 하루 이틀이 걸리실 수도 있는데 대신 S3 같은 경우는 비용만 지불하시면 긴급으로 조회하시면 아무리 오래된 데이터도 1분에서 5분 사이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긴급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하시면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나오실 수는 있겠죠.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BS입니다. EBS 같은 경우는 EC2에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지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서버에 붙어있는 로컬 스토리지와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에이지 내에서 여러 서버에 복사가 돼서 백업을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정 시점에 대해서 스냅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떠놓으실 경우에는 그 해당 스냅샷은 S3에 저장되기 때문에 S3의 내구성으로 스냅샷을 백업해 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EBS 같은 경우도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SSD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하드디스크로 선택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프론트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 서비스인데요. 이미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캐싱해서 성능을 가속화해주는 기능입니다. 고객 측면에서 봤을 때 성능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하려는 고객에게 아주 가까운 쪽에서 빠르게 캐싱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송할 때는 데이터 전송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또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RDS, 다이나모DB, 일라스트캐시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RDS는 이제 관계형 DB가 되겠고요. 다이나모DB는 NoSQL DB, 일라스트캐시는 인메모리 캐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RDS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 EC2 같은 경우는 저희가 AWS는 인프라와 OS 설치까지만 관리를 해주지만 RDS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애플리케이션 땅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 땅까지는 다 AWS가 관리하고 사용자는 스키마나 테이블 관리 그리고 튜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RD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MySQL이라든지 오라클, MS SQL 등의 엔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에서 사용하시기 편리한 엔진들을 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만든 릴레이셔널 DB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DB는 아니고 MySQL하고 PostgreSQL 엔진을 가져다가 만든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에 맞게 변형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나 확장성이 뛰어나고 높은 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고성능의 DB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이나모DB인데요. 다이나모DB는 이제 NoSQL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일반된 10ms 미만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가장 빠른 NoSQL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버 관리가 필요 없는 완전 서버리스 서비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테이블만 생성하셔서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라스티 캐시인데요. 일라스티 캐시는 DB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캐시나 이런 역할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시고 1mH 미만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이나모 DB는 약 10mH였는데 그거는 DB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장이 되지 않고 캐시이기 때문에 성능은 빠르지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보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기능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AWS의 보안 쪽에 해당하는 이제 VPC, 네트워크 VPC의 내용이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나만의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PC가 폐쇄되어 있는 나만의 내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네트워크 VPC를 구성하시고 나면 그 안에 서브넷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리소스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서울리전 같은 경우를 보시면 AG가 4개가 있는데요. 4개로 해서 정말 보안 내구성이 필요하고 가용성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4중화까지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AWS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AWS에서 보안의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IAM, 실드, 와프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보안에 대한 서비스 다 중요하겠지만 IAM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계정 권한 역할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고요. IAM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는 것이 보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AWS가 보안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책임 공유 모듈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책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AWS는 그 인프라나 밑에 자원에 대해서 네트워크 자원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보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요. 실제로 고객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 단의 보안에 대해서는 고객께서 확인하시고 같이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AWS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많은 인증을 받아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최초로 ISMS 인증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18년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량에 비해서 2023년에 약 2배 이상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우리나라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고객을 보면 저희 AWS 고객이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회사들만 해도 대부분 다 아실만한 회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고객 사례를 보면 LG에서는 구현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AWS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많이 절감하신 사례도 있고요. 크몽의 사례 같은 경우 보면 구매 전환율이 30% 이상 높아지고 서비스 이탈률은 40%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으셨습니다. 또한 코웨이 같은 경우는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해외까지 손쉽게 진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AWS 서포트 플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AWS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저희 메가존 같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더 다양한 옵션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AWS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좀 지루한 강의 들어주시냐고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